나침반도 보이고, 그리고 수평계, 수평계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함께 차근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몸신 안승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메라에 있는 AI 존 간편 측정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길이를 재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편 측정이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는 그런 또 문의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자료 재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길이 또 거리의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다려 주시도록 하고요. 아직 지난 시간 영상 못 보셨으면 위에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능으로 스마트폰에 숨어 있는 길이를 재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활용하실 수 있는 나침판, 그리고 수평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스마트폰에 숨어 있는데 저도 미처 활용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그러한 기능들, 숨어 있는 기능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켜 주시고요. 준비되셨으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가볼까요? 고고 싱! 여기 보시면 혹시 나침판 보이시나요? 나침판? 그죠? 네, 나침반도 보이고, 그리고 수평계, 수평계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함께 차근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설정 버튼인데요. 설정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쭉쭉쭉쭉 올리셔서 디스플레이 혹시 보이실까요? 디스플레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엣지 패널이라고 나옵니다. 엣지 패널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사용함으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이나 핸들이 아무런 작동도 안 하고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중으로 되다 보니까 패널에 도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도구, 그쵸?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널 항목 중에 도구가 있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고, 라이브 메시지라는 게 있고, 또 옆쪽으로 가볼게요. 사람도 있고, 또 스마트 셀렉트도 있고, 그리고 태스크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켜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설정이 돼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켜시냐면은 도구, 지금처럼 도구를 한번 켜 보시겠습니다. 도구가 설정이 안 돼 있을 때 도구를 눌러서 도구 하나만 하셔도 되고, 나는 보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도 있으면 좋겠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추가하시다 보면 복잡하니까 지금 시간에는 도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로 들어가시게 되면 또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위치 정보 사용이 있는데, 저는 위치 정보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치 정보 사용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나침반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져 있죠. 위치 정보 사용, 나침반을 사용하려면 이 메뉴를 켜세요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치 정보 사용을 클릭해 두셔야지 나침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침반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밑에 있는 핸들 있죠? 핸들. 예, 핸들을 눌러 보겠습니다. 핸들을 누르시게 되면 이 핸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핸드폰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까만색 있는 게 있죠? 이게 핸들인데 핸들의 위치를 오른쪽, 저는 지금 오른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오른쪽인데 지금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됐죠? 왼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핸들을 핸드폰의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도 왼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머지 설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에 또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꺾기 버튼 눌러서 밖으로 나가 볼게요. 다시 한번 또 나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또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을 맨 아래쪽에 있는 홈 화면을 터치해서 원래 아래쪽으로 한번 제 전체 핸드폰의 홈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핸드폰의 화면의 중간쯤에 보면 여기 약간 검은색이 있죠, 엣지에. 이것을 그대로 손가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 이 지금 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평으로 두시고 핸드폰을 천천히 돌리게 되면 핸드폰을 이제 돌리시게 되면은 나침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요 핸드폰에 이 위쪽 있잖아요. 위쪽 방향이 바로 이제 나침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내 몸 앞에다가 핸드폰을 두시고 방향을 틀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정 기능도 있어요. 보정. 만약에 이게 영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보정 기능을 클릭하셔서 휴대폰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또 보정을 해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침반 기능을 이용할 때는 어느 때 주로 이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벌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럼 벌들을 키우다 보면은 벌통의 방향이 왼쪽이 좋을지 오른쪽이 좋을지 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등산이라던가 또는 어떤 지형지물을 찾아가실 때도 나침반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살펴보냐면 왼쪽 상단에 점 3개 있을까요? 네, 점 3개. 점 3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살펴봤던 나침판이 있고요. 요 두 번째 개수기가 있고 손전등이 있고 수평기가 있고 자가 있는데 개수기 한번 볼까요? 개수기. 개수기는 숫자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게에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또는 어디 모임에서 몇 명이 왔는가, 몇 명이 지나갔는가 이런 걸 하실 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수동으로 누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초기화 하실 때는 요 숫자 밑에 보면은 이 왼쪽 방향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으니까 숫자가 좀 빠졌다. 잘못 계산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되니까 요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목표치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100명까지 선착순 100명까지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100명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현재 100명 중에 4명, 5명, 6명 이런 식으로 세팅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도 활용하셔서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점 3개 눌러서 손전등 해볼 건데 사실은 여기에 손전등은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적을 것 같아요. 손전등 켜시는 건데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손전등 켜시기보다는 핸드폰 위에서 아래쪽으로 쓱 밀면 손전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손전등 기능도 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도 있네요. 요것은 밝기를 또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SOS 기능도 있네요. 네, SOS 기능은 손전등이 깜빡깜빡 하는 거, 네, 깜빡깜빡 하는 그 기능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끝이고요. 여기서 SOS 하면은 뭐죠? 112에 바로 신고 전화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그 손전등이 깜빡깜빡 이런 모습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수평기 한번 보겠습니다. 수평기. 자, 수평기 여러분들 가끔 쓰시나요?
수평기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사진이나 이런 거 찍으실 때 핸드폰을 음식 위에다가 놓게 되면 여기 약간 삐뚤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기능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파란색이 있고 가운데 이제 하얀색이 있는데 요것이 전체적으로 요 파란색 안에 있는 동그라미에 또 하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맞도록 천천히 조절을 핸드폰을 움직이시면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수평이 맞는 거죠. 와, 정밀하게 맞추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여기 X 좌표, Y 좌표가 있는데 00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맞았어요. 그죠? 거의 맞았죠? 네, 조금씩 틀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책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수평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또 수평을 잡는 게 필요하다 하게 되면 요 수평기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을 눌러 보면은 또 요 기능들을 또 제대로 적당하게 또 약간 값이 틀릴 때는 적당하게 맞춰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능 중에 하나가 자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는 AR 존에 있는 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AR 기능을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자는 어떻게 생긴 거냐? 쫙 눌러보시면 와, 어때요? 핸드폰 자체가 이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1까지가 있으니까 핸드폰을 원하는 물체에다 두고서 길이를 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우개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 책이라던가 이런 물건을 이 카메라 위에다가 올려놓고 길이를 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요 길이 단위도 센치를 누르게 되면은 인치로 바뀌고요. 또 인치를 누르게 되면 센치로 바뀌니까 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정 버튼을 눌러서 또 수치가 틀렸을 때 보정을 하실 수도 있고, 길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재시기 위해서는 이 좌우에다가 물체를 갖다 놓고 물체의 끝부분에다가 터치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뭐 8.72cm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손으로 하실 때는 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되져 있다 그러면 여기다 내시고 탁탁 눌러 주시게 되면 길이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자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실 때 또 핸드폰으로 자 측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으로 핸드폰에 숨어져 있는 나침판, 그리고 또 수평기, 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핸드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핸드폰에서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잘 찾아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고, 이런 거는 또 궁금하다 하시는 경우에도 또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더 좋은 멋진 영상으로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멋진 영상으로 뵙도록 해요. 안녕.